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미국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떤 변수를 이야기하는 건지요? 네, 두 가지 시한폭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 즉 국가 부도를 볼모로 잡은 워싱턴 정치권의 이제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 협상이 지금 잘못했다가는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국가 부도 사태까지 내몰린다면은 이게 이른바 엑스데이가 6월 1일로 지금 일단은 경고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달 안에 이제 바로 내일 그 백악관 회동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라면은 정면 대치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또 지금 뭐 한시가 급한데 정말로 국가 부도 사태를 이제 당하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 대재앙이 을 직면할 것이다라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내놨는데요. 네. 이렇게 정면 대치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20만 개가 없어질 것이다. 단기 디폴트할 때는 50만 개, 장기적으로 갈 때는 830만 개나 없어질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서 이제 정면 대치만으로도 0.1포인트 올라가고 단기 디폴트만 해도 0.3 실업률이 올라가고 올해 가면은 5% 지금 3.4%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8%의 실업률이 이제 실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디폴트할 때는 주식시장의 대폭락 사태가 주가가 반토막 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민들의 가계 재산, 부의 가치가 한 10조 달러는 날아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대로 은퇴저축을 했던 것도 상당 부분 없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은퇴저축도 날아가고 물론 바로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층은 괜찮겠지만은 막 은퇴하려는 그런 계층에서는 그야말로 평생 그 저축해온 것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사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정치 협상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뭐 겁먹을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그만큼 그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고 뭐고 정치권에서도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변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변수로도 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그런 시한폭탄, 핵폭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지역은행들의 불안 사태가 지금 지난주 말과 이번 주 상당히 그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금 인출 사태뿐만 아니라 주가 폭락 때문에 휴지 조각이 드는 바람에 거의 뭐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줄파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금요일부터 또 반등을 해서 오늘도 상당 부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의 그 주가가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아주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반적인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은행들은 이렇게 위태위태한데 네. 대형은행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글쎄 말이죠. 이러다 보면 뭐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은 아직도 건전하다라는 말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장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역은행들이 줄도산한다면은 줄파산한다면은 대형은행들로 대부분 넘어가겠지만요. 여기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것이 중소업체들이나 또 이제
그 지역에서의 특성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가게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상당한 주요 변수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대출이 지난해 말부터 벌써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 후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는 분기별로 막 두 자릿수로 이렇게 좀 늘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4월 말에 보니까 9% 증가로 상당히 냉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출, 그 돈줄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신용경색이라고 하는데 돈줄이 막히면은 뭐 사업하기도 어렵고 가게도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이제 국가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가게마저 또 사업체마저도 이제 보도가 날 수 있는 줄도산의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주요 변수고요. 은행의 이 지역은행 위기만 해도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0.25를 마지막으로 사실 6월부터는 거의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다만 몇 번 정도 중지를 시킬 것인지, 즉 몇 번 정도, 대략적으로는 6월, 7월, 9월 회의까지는 일단은 그 동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한번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것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그 추이가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연준이 그래서 최대 변수로 꼽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늘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미국은 국가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했을까? 올려달라, 상한선을 올려달라. 그리고 의회에서 또 그 법을 개정을 해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가 부채에 디폴트 상황이 오면, 채무 불이행 상황이 오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큰데 왜 이게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까? 이런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제 무턱대고 많이 이제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물 쓰듯이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고요. 네.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리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빚을 늘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달러 가치도 달라질 것이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벌써 미국이 이렇게 국방력이나 초강대국이 아니었으면 벌써부터 이 미국 달러와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근본이 제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조 달러면 1조 달러어치의 그 금을 갖다가 예치를 해놔야지 되는 건데 이 전쟁을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게 슬쩍 없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금을 갖다가 예치하지 않아도 돈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달러를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폭락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 달러만큼 믿을 만한 돈이 없는 겁니다. 유로도 그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가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이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놓, 팬데믹 때 보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5조 달러, 워싱턴 정치권이 5조 달러 이상을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스트롱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다른 그 유로나 다른 위안화나 루블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도 미국 달러가 최고다,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정말로 한번 된통 혼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정해지기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적 재앙은 물론 막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경제적 재앙을 왜 자초로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또 경제도 불경기, 가벼우나마 불경기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네. 그래도 정치권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이 세금도 걷어들이고 많이 써서 이제 빈부의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정책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은
정부가 최소한에게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금도 조금 걷어들이고 복지도 그렇게 아주 많이 무턱대고 많이 뭐 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빚을 빌려서만까지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치 이념을 흥반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경제적 쓸데없는 거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경제적 대재앙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아마 정치권 지도자들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쎄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9월 말까지 내일 회동이 있지만요. 9월 말까지가 이제 회계년도 끝날 때까지 일단은 시간을 번 다음에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예산 삭감은 이제 공화당에서는 하원에서 이미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이 한도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예산도 확 줄인다. 근데 2024년도 예산안을 2022년도 올해 거도 아니고 2년 전 걸로 한다 그러면은요 22%를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전환책 그런 것들도 모두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네. 아마 시간 벌기에서 9월 말까지만 일시적으로 연장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협상을 계속하는 그런 그렇겠죠. 해법을 찾지는 않을까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도 어차피 협상하고 잘 해결이 될 거라는 걸 그 전에 우리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나와도 근데 어차피 지금 협상될 말씀드린 텐데. 대로 정면 대치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지난번 2011년에 실제로 디폴트는 안 됐는데도 그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네. 하더라도 또 S&P나 그런 저기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때는 정말로 또 주가 폭락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먼저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네.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